네,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주 뜨거웠던 열정적인 관계가 요즘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.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신석구 차장. 네. 자, 확실하게 100%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. 토요일 아침자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사이의 전화통화 사이 문제로 이런 옥신각신이 있었다는 건데 이 내용을 좀 간단히 보도 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. 네, 북한이 1월 6일에 핵실험을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양 정상 간 전화통화가 없었죠. 네. 그리고 결국은 2월 5일에 통화를 했습니다. 그래서 네. 왜 이렇게 늦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었는데 오늘 보도는 2월 4일에 중국 측에서 전화가 와서 네. 밤에 좀 통화를 하자 했다는 겁니다. 자정 무렵에. 네, 자정에. 네. 그래서 우리 청와대에서는 그 시간에는 대통령께서 통화를 할 수 없다고 네. 거부했다는 거고요. 네. 그러면 5일 저녁 9시에 하자. 그래서 결국 한 달 만에 첫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취지의 보도입니다. 조선일보 보도죠. 자, 그런데 일단 청와대에서 부인하고 있잖아요. 네, 이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런 정상 간의 통화와 네. 관련된 거는 네. 제1급 의전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네. 이것은 그 의전의 절차, 내용뿐만이 아니라 절차가 나중에 네. 세워나가면 안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만약에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네. 청와대는 부인할 수 없고요. 네. 만약에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네. 그것 자체로 큰 문제입니다. 네. 앞으로 중국하고 대화 안 할 겁니까? 네. 북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더 대화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지금 중국이 믿고 압박하고 싶지만 네. 양 정상 간의 통화가 틀어진 이런 시콜콜한 내용까지 청와대 누군가가 언론에 리크했다면 네. 그 청와대 당국자는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. 국가에게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요, 좀 네. 네.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국하고 베이징하고 서울의 시간 차이가 1시간 차이가 있거든요. 네. 밤 12시에 서울 시간으로 통화하자는 얘기는 베이징에서 밤 11시에 걸겠다는 그렇죠. 건데 네. 시진핑 국가주석이 야근을 많이 하나요? 왜 그 시간을 정해서 했는지 만약 사실이라면 만약 사실이 아니라 뭐 이제 거론할 이유도 없겠습니다만 김정봉 실장님 어떻습니까? 글쎄요, 저는 뭐 야간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저녁에 통화를 하자는 거 보니까 이 양반도 야행성인 건 맞는 것 같네요. 네. 일단은 낮 시간 동안에는 자기 국내 정치 문제를 처리하고 네. 저녁에 이렇게 대통령과 통화를 한 거 보니까 야행성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저도 조금 취재를 해봤습니다. 네. 이렇게 설명하더만요. 네. 우리하고 중국하고 핫라인이 여러 개 있습니다. 청와대하고 조대가 있고 국방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. 핫라인은요. 요청하면 무조건 받아줘야 핫라인입니다. 네. 안 받고 한참 있으면 쿨라인이죠. 네.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하고 한 직후에 우리 측에서 핫라인으로 수없이 통화하자 그랬는데 네. 베이징에서 안 받아줬습니다. 네. 그게 한 달이 지나간 거고요. 네. 사실 2월 4일 날 밤 12시고 새벽에든 오든 받아주는 게 이게 맞습니다. 네. 한미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.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네. 저거 우리가 받아줬어야 되는데 네. 우리 박 대통령도 화가 나신 모양입니다. 네. 그래서 다음날 해라 해서 9일 그 다음날 9시 통화했는데 네.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중국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북한 핵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남중국해에서 남사군도 일부를 점령했는데 그쪽에 그 영해 쪽으로 미 해군 구축함이 네. 우회 통항권 요청하면서 지나가 버렸죠. 네. 동중국해에서 시끄럽죠. 일본하고 그렇죠. 그래서 중국은 그 온갖 핫라인을 다 받아주면 자기네가 곤란하니까 피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 뭡니까? 이번에 중국 군용기를 우리 카디즈로 집어넣지 않습니까? 네. 중국은 전체적인 구도에서 보다 보니까 우리를 회피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한 달을 끌다가 이번에 받아주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. 아마 청와대에서 핫라인을 피하는 시진핑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다.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작년 9월 3일로 기억하는데 천안문 그 망로에 섰던 박근혜 대통령 모습 생각하면 자,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식어버릴 관계가 될 수 있을까? 그 부분은 말이죠. 네. 우리 언론이 좀 지나친 보도를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. 네. 대통령께서는 네. 한중 관계와 또 북중 관계 네.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. 상당히 가셔서도 굉장히 조심을 하셨어요. 네. 그러니까 열병식 장면에서 일어나시거나 네. 박수거나 하지 않고 네. 묵묵히 가만히 앉아 계셨단 말입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 그냥 전부 다 중국이 남북한 관계에서 네. 북한을 버리고 한국적으로 완전히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언론이 대서특필했기 때문에 네. 그때 약간의 네. 오보랄까 우리 국민의 인식을 좀 잘못 준 겁니다. 네. 그런데 현재 갑자기 또 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네. 시진핑이 저렇게 북한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원래 중국의 모습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
우리 국민들이 좀 실망하는 그런 그 상황이라 봐야 되겠습니다. 자, 지금 저 주석단에 섰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선글라스를 큰 걸 썼거든요. 아무래도 표정을 좀 감추고 싶은 생각. 그리고 지금 저렇게 막루에 직접 선 거는 굉장히 짧고 대부분 저 실내에 들어가서 쉬었다고 보도가 나오는 걸 봤거든요. 자, 저는 실장님 이제 말씀을 이해가 되는데 네. 사실 저 전승절은 네. 중국 공산당 행사가 아니거든요. 네. 국민당 행사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. 저때 저들은 연안에 도망가 있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저 자격도 없는 중국이 하는 거에다가 저기 참석한 국가들이 대부분 어떤 나라입니까? 서방 국가들은 전부 다 참석을 안 했는데 네. 유라에 가신 것 자체가 큰 정치적 행사고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빛이 나는 행사가 됐습니다. 네. 그리고 가서 조심하신 거는 이제 그 다음 행사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럼 저 정도 베풀었으면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는데 네. 이번에 우리가 기부만 하고 테이크를 못했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네. 저는 더군다나 핫라인 해놓고 나서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해요. 네.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화를 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또 외교적 문제는 또 발생하겠죠. 거기에 네. 또 대응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지금 저 장면 보면요.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. 러시아, 중국, 뭐 카자흐스탄 등 몽골 등 모든 나라들이 이제 이른바 민주주의 지수가 한참 떨어지는 나라라 우리 대통령의 참석 자체로 저 자리가 굉장히 빛났던 자리인데 어쨌건 중국은 큰 빚을 아직 못 갚고 있는 거죠. 알겠습니다.